저희 추천약으로는 첫 번째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마그비 액티브, 세 번째는 작약 감조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상담소 약사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다리 쥐날 때 근육 경련에 어떤 식의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고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련 파트에서는 원인,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추천약에 대해서 이거의 증상은 어떻게 되는가, 치료법 파트에서는 빠른 치료, 근본적 치료로 나눠지고, 쭉 빠른 치료에는 스트레칭, 근본적 치료에는 혈액순환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마그비 액티브, 근육 회복 측면에서는 작약 감조탕을 추천드리겠고, 마지막 요약 파트에서 오늘 총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입니다. 총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혈액 내 영양소가 부족해서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해질이나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근육이 경련이 되고, 이 수축과 유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할 때 쥐가 나서 일어날 수도 있고, 걷다가 갑자기 근육 경련 때문에 못 걸을 수도 있고, 이런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손상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되면은 그 손상되어 있는 채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쥐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추천약으로는 첫 번째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마그비 액티브, 세 번째는 작약 감조탕입니다. 우선 근육 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을 뜻하며 1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3분의 2 이상이 근육 경련을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다수가 고통받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지나는 근육 경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종아리 부위가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경련까지 일어납니다. 잘 때 바로 깨서 종아리를 붙잡고 정말 아픈 경험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때 종아리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겠죠.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여기 축구할 때도 쥐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 선수분이 잘 해주시고 있죠. 이쪽으로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발을 위로 들어서 장단지 근육이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속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빠르게 이런 통증이 감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면은 좀 더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미루고 그냥 자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은 증상이 더 오래 갑니다. 빨리 근육을 풀어줄수록 근육 지난 게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릎을 쫙 펴서 이렇게 발을 위로 들리고 발을 위로 올리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칭은 정말 효과가 좋지만 이것이 근원적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그 원인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됐거나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했거나 어떤 근육의 손상 때문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서 근원적으로 근육 뭉친 것에 대해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약은 첫 번째로 마그비 액티브입니다. 이거는 유한양행, 가장 신뢰감 있는 제약회사 중 하나이고요. 유한양행의 마그비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액티브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마그비 액티브의 성분입니다. 여러 가지 성분이 존재하고, 빈포티아민 성분은 근육의 에너지원, 이거를 전문 용어로 ATP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노코발라민은 신경염증이 가장 최약이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경이 무슨 상관이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근육은 신경이 있어야 근육도 제대로 작용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쥐난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보플라빈은 근육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리독신은 혈액을 합성해주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데, 여기서도 신경이 나왔죠. 신경과 근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분인 마그네슘이 있죠. 이것은 평행근의 수축을 억제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근수축의 마그네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그쪽으로 칼슘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근육이 수축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주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는 항산화 작용과 생체막을 안정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복용해야 되는가? 근육 문제의 경우에는 다 드셔도 되고, 근육 수축에 의한 쥐가 났을 때,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신경통 및
수족 냉증, 손발이 차갑고 거기에 온기가 돌지 않는다. 이럴 때도 잘 듣고, 근육통 후 눈 떨림, 전부 다 근육 경련 쪽이죠. 눈 떨리는 것도 그쪽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양소 공급이 부족한 마그네슘 결핍 환자, 식사를 잘 못했거나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더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용법은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복용하시고, 한 번 드실 때 한 알씩만 복용하시고요. 이거는 께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혈액순환과 혈액에 있는 영양소를 채워줬다면은 이제는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근육이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손상되어 있는 것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가장 특효약은 생약 성분인 작약 감조탕입니다.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성분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약 이름이 작약 감조탕이다 보니까 작약이랑 감초가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분이 다함량 들어가 있습니다. 작약은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근육이 잘 나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경련도 완화시켜주면서 스트레스랑 신경의 안정에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감초는 근육에 염증이 났으면, 근육에 염증이 나면은 걷기도 힘들고 쥐가 났을 때 더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고통도 더 심하겠고, 이것을 완화해주는데 좋은 약입니다. 작약 감초탕 언제 복용하느냐? 다리에 쥐날 때, 그리고 근육통이랑 관절통에도 잘 듣고, 생리통, 복통에도 듣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에 근육이 이제 전문적으로 볼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근육은 평활근입니다. 그리고 근육이랑 관절통에 들어가는 근육은 골격근이죠. 골격근과 평활근은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격근에 들으면 평활근에 안 듣고 평활근에 들으면 골격근에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특이하게 평활근에 것도 잘 듣습니다. 우리가 그럼 평활근의 수축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닿을 텐데, 예를 들어 위에 근육이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위경련이 되겠죠. 위경련도 새벽에 많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어,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수축한다면은 배가 꼬인 듯한 정말 통증이 심한 복통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작약감초탕은 골격근에 듣고 평활근에 듣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있을 때도 같이 치료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용 방법으로 하루 3번씩 복용하시고, 이런 과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포씩만 드시면 되는데, 알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번 드실 때 2알 드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설명서를 참고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오늘 내용 쥐 났을 때 근육 경림에 대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쥐 났을 때 3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빠른 치료로 스트레치, 무릎을 쫙 펴준 상태에서 하늘 위로 올려주시고 5초에서 30초 정도 꾸준히 하시면 바로 효과 보실 수 있고, 근본적 치료로는 혈액순환과 근육 회복을 해줘야 된다. 순환에는 마그비 액티브 하루에 2번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약감초탕은 우리 근육에 영양소를 줘서 근육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포씩 복용하시고 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쥐 잘 해결하시고 건강한 내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약국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